전라북도의 첨단 안전보호 제품 육성 산업이 정부 타당성 검토에 포함됐습니다. 전통의 섬유 산업이 첨단 산업으로 도약할 기회라는 평가입니다. 주택가 가까운 공장에서 폐차 잔재물을 소각하고 있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해성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규제는 허술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이틀째를 맞아 본격적인 영화 상영과 이벤트가 이어졌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영화의 거리에 마련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이라고 차세대 첨단 섬유가 있는데 그 연구 기반이 도내에 조성될 전망입니다. 현재 시장 규모만 해도 3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북의 섬유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전역을 전염병 공포에 몰아넣은 메르스 사태 당시 보호복까지 착용한 간호사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되며 공포가 더욱 확산되기도 했습니다. 메르스 예방을 위해서는 1마이크로 이하 기온을 가는 안전보호기 필요한데 현재 국내 기술은 5마이크로로서 바이러스에 취약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가 추진해온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 육성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해로운 병원균이나 불과 열, 화학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안전보호복과 장비 등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전북은 부가가치가 높은 차세대 섬유 산업의 근거지로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당장 5년간 익산 혁신산단에 국비 등 2천억 원이 투입돼 전략기술과 시제품 개발이 추진됩니다. 현재 3조 원대인 안전보호제품 시장은 10년 뒤 두세 배의 성장이 기대돼 포화 상태인 아웃도어 의류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입니다. 성실히 잘 대응을 해서 꼭 이것이 국가 사업화하도록 하고 또 안전보호 제품 시장에 있어서 전라북도가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적인 섬유의 고장 전라북도가 안전을 앞세운 첨단 의류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주택가 부근에서 중금속 배출이 우려되는 폐자동차 소각이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강은 물론 대기 환경까지 위협받고 있는데 규제법도 감시체계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열 에너지를 생산해 인근 공장에 공급하는 전주의 한 업체입니다. 올해 초부터 폐자동차에 잔재물을 태우는 방식으로 열 에너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태우는 폐자동차가 논란입니다. 내연기관에 열을 견뎌야 하는 자동차는 제작 과정에 많은 첨가물이 함유되고 폐차 잔재물에도 수은과 카드뮴 등 각종 중금속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폐자동차 잔재물 소각 과정에서 대기 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00m 이내에는 장례식장과 교회가, 불과 700m 거리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중금속은 굉장히 인체에 쌓이는 문제들 때문에 위험하고 당장 처음에 눈으로 보이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히려 악취가 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모르지만 하지만 법망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자동차 폐쇄 잔재물은 유해성 때문에 일반 고형 연료 폐품으로 쓸 수 없게 돼 있지만 자동차 순환법은 이를 일부 인정하는 등 관련 법이 상호 충돌하고 있습니다. 오염 정도를 측정하는 감시 체계도 허술합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이 업체의 굴뚝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원격 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지만 중금속 함량을 아예 측정할 수 없고 나머지는 업체의 자체 측정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업체를 능력을 줘서 그 업체가 샘플링을 해서 저희 말고 다 그렇게 돼요. 되게 법제화돼요. 배출되는 중금속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감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유전자 변형 GM표 상용화 반대 전북 도민행동 천여 명은 오늘 오후 농촌진흥청 후문에서 농촌진흥청이 진행하고 있는 GM 작물 시험 재배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유전자 변형 GM 작물이 개발되면 농업 생산 기반이 무너지고 국민의 건강과 자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도민 홍보 시가 행진도 벌였습니다. 전주 보호관찰소와 전북경찰은 알고 지내던 여성을 감금 협박한 뒤 전자발찌 위치 추적 장치를 버리고 도주한 33살 권모 씨의 행방을 찾고 있지만 사흘째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공개 수바로 전원해 전단지를 배포하고 키 174cm, 몸무게 68kg의 마른 체격인 권 씨를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 이틀째인 오늘 예술의 의미를 희극적으로 풀어낸 커튼콜을 비롯해 한국 단편 경쟁작 등 모두 70여 편이 상영됐으며 자정부터는 3편의 영화를 밤새 보는 미드나잇 인 시네마도 준비돼 있습니다. 또 영화 상영 뒤 배우, 감독과 함께하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됐으며 배우 장현성, 신현식 감독 등이 참여한 토크 클래스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나만의 영화를 찾는 골라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상영작만 200편이 넘는데 화제의 영화와 다큐멘터리를 소개합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제의 대표 제작 지원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역량 있는 감독들이 화제작을 쏟아낸 3인 3색은 전주 시네마 프로젝트로 이름을 바꾸고 올해도 흥미로운 주제의 장편 3편을 선보입니다. 영화제의 시작을 본투비블루가 열었다면 끝은 류승환 감독이 장식합니다. 독립영화로 시작해 한국을 대표하는 감독으로 성장한 류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는 17년 만에 디지털 리마스터링을 거쳐 폐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스페셜 포커스에선 세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관련 영화 8편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영화의 꽃은 다큐멘터리가 피워냅니다. 특히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최승호 PD의 자백 등 사회의 비판적인 작품과 유자경 감독의 코민 서울 등 일상에서 길어올리는 삶의 모습이 생각할 거리를 남깁니다. 한국 영화의 어떤 새로운 흐름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한국 다큐멘터리들을 좀 주목해서 보신다고 한다면 또 새로운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말과 휴일에는 다양한 영화 프로그램과 즐길 거리가 마련됩니다. 토요일 밤부터 밤새 영화를 보는 미드나잇 인 시네마와 심도 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토크 클래스가 영화 팬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길거리 공연과 관객 파티, 미디어 파사드 등은 눈과 귀를 즐겁게 합니다. 3,000명의 관중이 충분히 즐기면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미와 어떤 감동을 가진 작품들만 골라서 상영했기 때문에 개막작을 보지 못한 관객은 주말과 휴일에 열리는 추가 상영도 챙겨볼 만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축제가 몰리는 봄 여행 주간을 맞아 14개 시군 대표 관광지를 중심으로 10개 축제와 40여 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맛집과 숙박업소는 10에서 최대 60%의 할인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주말에는 1박 2일형 순환 관광버스를 운영하고 군산 골목길 축제와 익산 서동 축제에 맞춰 서해 금빛 열차도 운행합니다. 20대 도내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도교육청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육 현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일부 다른 의견과 쓴소리도 터져나왔습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교육청이 당면한 주요 교육 현안으로 제시한 것은 3가지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지원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응 방안, 그리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요청했습니다. 유기적이고 적시에 그런 협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선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선자 대부분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교육청의 처지에 공감하며 정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흐트러진 법치를 좀 바로 잡으라 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당 차원의 공조와 노력이 개원국회에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에 따라서는 확연하게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누리 예산 먼저 편성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이 교육청 간의 서로의 그 법적 다툼 때문에
피해를 보는 현장에 있는 분들은 안 된다. 정부와 대립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일부 정책 추진에 대해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교육은 결국 투자인데 이 전라북도의 이 교육의 방침이라 이런 것들 그리고 중앙과 연계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치게 자꾸 단절되는 것이 아닌가. 이번 간담회에서 도내 당선자들은 전북교육청의 교육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국회 활동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김종인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다음 주 월요일 전북을 찾아 민심을 듣고 지역 현안을 챙깁니다. 이번 방문에는 김 대표와 함께 이종걸 원내대표, 진영, 양승조 비대위원 등 지도부가 대거 동행해 총선 참패를 사과하고 변화와 혁신을 약속하는 한편 총선 출마자, 자치단체장들과 의견 수렴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 KCC 이전설로 논란이 빚어지면서 전북 연고 프로스포츠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전주문화방송은 내일 아침 7시 10분부터 방송되는 시사토론에서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자와 김승수 전주시장 등이 출연해 KCC 이전설의 실상을 짚어보고 전북 스포츠 산업을 진단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제126주년 세계노동절을 하루 앞두고 도청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직장인들이 펼치는 근로자 가요제와 모범 근로자 32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습니다. 전북 도민체전이 14개 시군 만여 명의 선수단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에서 오늘 개막해 사흘간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월명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선수 입장과 성화 봉송이 펼쳐졌습니다. 제11회 군산 꽁당보리 축제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개막했습니다. 축제는 보리 익혀먹기와 달구지 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농민들이 직접 기획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